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2011년 합격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블로그 혹은 여러 글들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저의 공부 방법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적어왔어요. 1차가 민법하고 학계론, 2차가 중개사법, 그리고 세법, 공법, 공시법, 이렇게 다 법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계론은 물론 정말 양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두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의 공부 방법은 3개월 동안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제가 동차를 합격했는데, 요령과 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좀 쑥스럽지만, 왜냐면 이게 제가 2011년에 작성한 글이라서 쑥스럽기는 하지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동영상 강의를 독학으로 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정반대다.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나가는데 최소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학원에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최대 장점은, 동영상 강의의 최대 장점은 2배속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이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들을 때는 1시간 들어야 할 수업을 온라인으로 30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나는 어디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동영상의 속도 변환 시 1.5배속 혹은 2배속으로 변환을 시키죠. 변환 시에 품질이 우수한 그런 곳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동영상 상태가 좋은 어디 땡땡땡 스쿨을 선택했습니다. 강의 2배속 시에 교수님들마다 발음이랑 억양이 정말 다르세요.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잘 선택하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 동영상 강의 지금 봐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한 과목당. 지금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면은 발음이 뭉그러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피해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2배속 시에도 발음이 또박또박 들리는 분들 위주의 강의를 선택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8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 붙어 있으려면 작은 노트북보다는 거실에 있는 큼직한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수분을 꾸준히 충분히 보충해준다. 피부와 건강을 위해서. 귀엽네요. 20대 때. 보리차, 녹차, 아이스티, 매실차, 복분자, 양파즙 등등 마시면서 공부를 한다. 또한 짬짬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시험 때까지의 몸 관리와 컨디션을 위하여. 정말 아프면 하루 이틀 공부를 못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고득점 방법인 것 같다. 너무 두루뭉술하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개사법이랑 공시법, 그리고 공법은 암기가 많죠. 세법은 이제 간단한 이제 수학도 요하지만, 특히 민법은 암기로 할 수 없다는 것.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그리고 내 상식,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게 답이겠지 하는 생각이랑은 틀어지는 이 골치 아픈 민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전 민법이 가장 재밌었어요. 제가 딱 공인중개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시험 치르기 3달 전이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다신 분들도 있었어요. 동차에 도전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닐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답글로 미친 짓이어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네요. 1차, 2차 따로 보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동차로 보는 것이 더 좋아서 저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1차와 2차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본서는 꼭 속독으로 통독하신 후에 정독하셔야 합니다. 기본이론서 최소 3번 정도, 3번 이상 정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니까. 500페이지 혹은 1000페이지 넘는 기본이론서 6과목을 어떻게 3번이나 정독해요? 라고 한다면 시험 불합격. 잔인했네요, 제 답글이.
저는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했는데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저녁 자기 전까지 한 뭐 11시까지 그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는 2배속으로. 왜냐하면 양이 정말 많으니까. 한 강좌당, 그리고 그 민법이 진짜 과목이 기초 그리고 개념 이해해야 되지, 또 그러면 이제 뭐 요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심화이론도 들어야 되고, 최종 마무리 들어야 될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2배속으로 공부하면서 빠르게 정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적어놨던 좀 재밌는 7자 시리즈를 보여드릴게요. 1번 궁금해하자. 제가 그때 적어놨었던 거예요. 궁금해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말 재밌는 과목이었습니다. 사례들도 재밌고,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민법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맘 편하게 쭉 읽어보세요. 기본서와 판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갑과 을, 병, 정까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법 상호 간에도 상하 관계가 있죠. 법과 법이 상충했을 때 어떤 법이 이제 상위법인지는 꼭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상위법, 특별법 이런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꼭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바로 이제 찾아보고 이해를 해야지 묵혀두면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침을 지배하자.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사실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동영상 강의를 들었답니다. 막 일어난 상태라 졸리지도 않고 머리도 상쾌하고 주위도 조용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한 4개 정도 2배속으로 들으면 한 2시간 정도 되죠. 2시간 정도 들은 후에 아침밥을 먹고 다시 취침합니다. 굉장히 꼼꼼히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 1시간,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또 개운해졌죠. 또 공부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저녁 9시, 10시까지 동영상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겠어요. 틈틈이 저만의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쉬기도 했어요. 그 쉴 때는 스트레칭도 하고 1시간 정도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안양 쪽이거든요. 안양천을 쭉 자전거로 타기도 하고 다른 책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TV는 금물이에요 라고 써놨네요. 한번 켜고 눕기 시작하면 TV 정말 끄기 싫거든요. 진짜 TV가 보고 싶다면 9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후에 잠자리에 취침 모드로 맞춰놓고 봤답니다. 3번 도서관 대출증을 만들어 보자. 이거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 대출증을 저는 그때 만들었는데 뭐 도서관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빌려보기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소설이나 에세이 이런 책을 빌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책, 재미있는 부동산 관련 책이 정말 많거든요. 민법 판례, 뭐 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권리 분석 첫걸음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내가 앞으로 이제 실무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뭐 용어들, 기본 용어들이 이제 나와 있는 책들, 그런 거 보면서 머리를 식히기도 했어요. 그 다음 4번째, 문구점에 가서 예쁜 다이어리 수첩을 구입하자. 조그만한 핸드 수첩 있죠. 그 속 안에는 달력처럼 생겨서 일정을 적을 수 있는 노트. 근데 이게 은근히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그 노트를 구입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뭐 3, 4개월이 남았다면 장기적으로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며칠 만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달 전 정도에는 새로운 1일 강의 같은 것이 많이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1일 강의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혼자 풀어볼 시간 등을 이제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의 공부를 끝내셨다면, 오늘 하루 공부를 다 끝내셨다면 이제 저녁에 다이어리를 펼치세요. 내일의 공부량과 의지를 적으세요. 간단하죠? 근데 저한테 은근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간단하게라도 하루하루 저녁과 아침에 나의 의지와 공부 계획을 세우니까 나태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 5번. 요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친구를 이용하자. 사실 저는 많이 놀고 싶은 나이에 시험을 봐서 그런지 친구들이 연락이 오거나 집에 오래 있으면 나가 놀고 싶더라고요. 2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친구를 이제 만나죠. 기본서와 문제집을 들고. 근데 여기다 제가 주의라고 써놨어요. 가끔만이요. 웃음. 그리고 문제집을 친구에게 건넵니다. 친구는 당황하겠죠. 뭐냐면 너무 어렵다고. 친구에게 문제를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문제를 읽어달라고. 문제를 이제 보면서 푼다는 것보다 들으면서 푸는 게 참 어렵거든요. 특히 민법. 특히 민법은 들으면서 풀면 정말 어려워요.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친구가 이제 문제를 읽어주는데 그래서 1번이 뭐라고? 2번은 뭐였지? 3번은 뭐라고? 그래서 다시 1번 말해봐.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집중력이 정말 좋아져요. 이거 정말 강추드려요. 친구를 이용하자. 친구가 아니어도 뭐 가족이라든지 누군가가 문제를 읽어주면 들으면서 풀어보세요. 꼭 한 번쯤. 정말 기억에 남는답니다. 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 착한 친구를 만나세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다음 6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자. 합격. 60점입니다. 목표는 100점을 맞아야 인정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하세요. 시험 공부. 시험 보기 전날에는 스스로 적었던 암기 노트, 오답 노트, 참고 자료, 중요한 프린트물 등을 다 훑어보셔야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맞아요. 꼭 필요한 거죠. 마지막 7번째,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 글을 보는 순간부터 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걱정하지 말고 인터넷 서치, 유튜브 서치는 그만하자. 저 또한 공부하면서 많은 부담을 갖고 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혹은 부모님, 뭐 주위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이 기대하잖아요. 합격할 수 있을까?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 정말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걱정 많이 했지만, 그리고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적었네요. 자, 이제 당시에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 요 글들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10개월 공부해서 1, 2차 동차 합격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우습게 봤다가 3개월이면 된다고 친구놈이 알려줬는데 속았음. 친구란 놈이 법무사입니다. 당황했네요. 물론 대학 졸업 후 16년간 공부한 적 없고요. 직장인 아니면 3개월 가능할 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3개월간 공부하고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글을 올렸지만,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공인중개사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었어요. 정말 공부만 했어요. 그랬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다시 공부하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논문 써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학원 강의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1년 혹은 1년 이상 잡아야 될 수도 있겠죠. 당황했네요. 직장인이 3개월 잡으면 죽을 수도. 그죠. 6개월은 잡아야 할 듯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6개월도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기에. 이 글을 몇 번이나 보다가 공부를 한 지 어느덧 한 달째네요. 기본 심화 이렇게 1차만 해놓고 2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혹시나 저도 비법을 알 수 있을까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걸 알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스케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몰라서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1차는 정말 광범위해요. 과목이 2개,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2개지만 1차가 정말 광범위하고 내용도 많고 2차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1차에 비해서 많지만 그래도 암기를 요하는 것도 많고 1차만큼 방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었네요. 2016년도에. 자, 그 다음 댓글을 한번 봐보면 동영상 커리가 여러 개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기본, 심화, 문풀 이런 거 이제 다 들으셨는지. 저는 특히 민법을 공부할 때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도 법 공부를 공인중개사로 시작한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기본부터 봤습니다. 기본은 정말 빠르게 봤어요. 기본 볼 때는 뭐 필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기본 볼 때는 그냥 정말 영상에 집중하면서 재미있는 TV 본다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뭐 60강의가 있다. 하루에 볼 수 있는 강의가 몇 개죠? 하루에 볼 수 있는 강의가 제가 11강의, 12강의를 봤으니까 일주일 안에 2강의를 듣습니다. 2강의.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요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단계 있잖아요. 기본이 이제 기초가 첫 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갈 때까지 밑에 단계 이제 기초 단계들은 좀 빠르게 본 편이었고 아니면 혹은 뭐 정말 요건 쉽다 하면 건너뛰기도 했어요. 했고 심화 과정은 내용은 똑같은데 좀 더 진짜 심화되고 어렵거든요. 용어 설명 이런 거 안 해주시고 좀 바로바로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심화는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말이 너무 빠르다 하면은 제가 2배속으로 봤다고 했지만 1.7배속이었나 1.5배속이었나 그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문제풀이는 당연히 다 봤죠. 최종 마무리도 빠르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초, 기본, 심화까지는 영상에서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문제풀이 때는 정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고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하셨어요. 과목별 공부 시간 3개월 동안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셨는지 아니면 요일별로 보셨는지 며칠 동안 기본 강의 그 다음 기출 문풀로 넘어가셨는지도 궁금해요. 공부 진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면은 저 같으면 집중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과목 혹은 2과목씩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본을 다룰 때는 하루 날 잡고 민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 날 또 민법, 그 다음 부동산 학개론. 1차가 중요하잖아요. 만약 동차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차를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를 민법, 부동산 학개론을 다 하루하루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댓글을 보여드리면 직업상담사 실기시험이 어려웠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웠나요?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 직업상담사 1차는 너무 쉬웠는데 실기는 어려운 편이라서 직접 써야 되거든요. 서술형. 그 책 한 권을 다 외워서 암기를 해서 서술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2차도 굉장히 어려웠고 공인중개사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공인중개사 시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 댓글을 보면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017년 새해부터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 수업 끝나고 자습을 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한 번씩 눈에 익히는 게 좋은가요? 자습을 할 때. 자습도 3개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1개월 차 공부했을 때는 자습할 때 그냥 눈으로 익혔어요. 최대한 이제 눈으로 많이 반복해서 익히는 쪽으로 했고, 혹은 뭐 교수님이 이거는 꼭 중요하다 하고 필기를 해놓으라는 부분들은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 위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됐을 때 저한테는 이제 2개월 차죠. 2개월 차에서는 자습할 때 제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중요한 부분들 옮겨 적으면서,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자라면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겠다 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 댓글에 뭔가 저한테 질문을 한 댓글을 보면 100일 딱 100일 하고 며칠 더 남은 시점에서 합격수기, 선생님 합격수기를 보고 동차에 도전해 보려고요. 조금 미친 짓 아닐까? 그냥 1차라도 합격하려면 1차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정말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공인중개사를 3개월 안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실 수 있고, 이 시험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동차 시험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교수들도 강조하는 것처럼 책으로 별도의 공부, 복습이랄지 이런 거 없이 책만 보면서 강의만 보신 겁니까? 제가 9시, 10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했죠, 여러분. 10시에 이제 강의를 다 마치면 10시 혹은 뭐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강의에 따라서 대략 이제 한 강의당 38분, 뭐 길면 이제 1시간 넘는 강의들도 있어요. 한 강의당. 그럼 강의를 이제 오늘 하루는 뭐 11개를 들어야겠다, 12개를 들어야겠다. 그 시간이 이제 딱 끝나요. 그러면 계속 1시간 동안 10시에서 11시까지 필기를 했어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쫙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저는 공부를 마쳤답니다. 강의만 듣지는 않았어요. 강의만 듣지는 않았다는 거. 필기하는 시간, 혼자 이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은 마무리로 꼭 가졌어요. 1시간 이상. 그게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남는 거니까.